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을까? 혹은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오늘은 특별히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삶을 더 풍요롭게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소중한 사람들과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장례식장을 나오는 정우 선생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민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했던 그 친구가 이제는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오며 유족들에게 건넸던 자신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흔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정우 선생님은 문득 자문했습니다. 자신이 떠날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그저 좋은 사람이었다는 말만 남길지 생각했습니다. 정우 선생님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74년의 세월 동안 이 도시에서 살아왔지만 오늘은 마치 처음 보는 세상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집에 들어서자 정막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두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큰딸은 캐나다, 작은 아들은 부산.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식들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던 정우 선생님은 문득 서재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간 국어교사로 살아오며 모아둔 책들 사이에서 그는 한 권의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읽었던 철학책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정우 선생님의 눈에 젊은 시절 자신이 밑줄 쳐놓은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인생은 고요한 호수가 아니라 출렁이는 바다와 같다. 젊은 시절에 그 구절을 읽었을 때는 그저 그런 문장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친구를 떠나보내고 이 문장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정우 선생님은 삶이 고요하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예상대로 흘러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병과 죽음, 자녀들의 멀리 떠남, 그리고 이제 가장 친한 친구의 별세까지. 인생은 끊임없이 예상치 못한 파도를 보내왔습니다. 창가로 다가간 정우 선생님은 저녁 무렵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비가 내릴 것처럼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파도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정우 선생님은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민호를 보냈다는 사실, 그동안 자신이 삶의 파도를 피하려고만 했다는 깨달음, 그리고 이제는 파도를 피하려 하지 않고 대신 튼튼한 배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적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정우 선생님은 오늘부터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혹은 알면서도 외면했던 진실들과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민호가 떠난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삶은 고요를 찾는 것이 아니라 파도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우 선생님은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보자.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파도와 함께 춤추듯 살아보자. 남은 인생 어떤 파도가 와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배를 만들어 보자. 다음 날 아침 정우 선생님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제 내리던 비는 그치고 세상은 다시 평온을 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온 정우 선생님은 책장에 꽂혀 있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부부 동반 여행에서, 그리고 얼마 전 민호의 칠순 잔치에서 찍은 사진까지. 사진 속 민호는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 선생님의 기억은 어제 장례식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향 냄새가 가득한 조문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 영정사진 앞에 놓인 하얀 국화꽃, 그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정우 선생님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은 화장 후 남은 민호의 뼈가루였습니다. 평생을 열정적으로 살아온 한 인간의 존재가 저 작은 상자 속 가루로 축소되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호의 손자들은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기 없는 어른들 사이에서 아이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니 죽음은 이미 아이들에게 먼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진첩을 덮고 정우 선생님은 커피를 한 잔 내려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오가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사라져도 그의 빈자리는 금방 채워지고 세상은 계속해서 돌아갔습니다. 정우 선생님은 책상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자신의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줄 쓰다가 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저 무게 없는 뼈가루보다 무거운 걱정을 지고 살아왔다. 정우 선생님은 문득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의 뼈가루처럼 가볍게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 죽음이 이토록 가볍다면 삶은 왜 이렇게 무거워야 하는 걸까? 그동안 자신이 짊어지고 살아온 무거운 짐들, 성공에 대한 압박, 자식들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유언장을 쓰던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은 정우 선생님은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민호의 49제를 위해 납골당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으며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히려 삶을 좀 더 가볍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정우 선생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니 어제의 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듯 인간의 삶과 죽음도 자연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납골당으로 가는 길, 정우 선생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호의 죽음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 가볍게, 더 자유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방법을 말입니다. 납골당에 도착한 정우 선생님은 입구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민호의 아들이 납골당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실의 아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은 새로운 깨달음까지. 눈빛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 선생님은 민호의 49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공원을 지나는데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공원에는 많은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정우 선생님은 빈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같은 나이로 보이는 노인들의 모습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허리가 굽어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운동기구로 활기차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임에도 그 모습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특히 정우 선생님의 눈길을 끈 것은 공원 한켠에서 태극권을 하고 있는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80대로 보였지만 그 움직임은 놀랍도록 유연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게 이어지는 동작들. 그 모습에서 정우 선생님은 자신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노년의 이미지와는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나 마음이 낡아지는 것은 선택입니다. 라는 어떤 철학자의 그 말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늙어간다는 것과 낡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정우 선생님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74세의 나이, 힘이 줄어든 몸, 주름진 피부, 희어진 머리카락. 그것은 분명 늙음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우 선생님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학생들을 가르쳤던 예전처럼 즐거워하고 있었을까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었을까요? 공원을 걸으며 정우 선생님은 자신이 은퇴 후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V 뉴스는 이해하기 어려워졌고 젊은이들의 대화는 낯선 용어로 가득했으며 새로운 기술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의 편안한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태극권을 하던 노인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정우 선생님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태극권을 정말 아름답게 하시네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백발의 노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70세에 시작했지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그 말에 정우 선생님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70세, 그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정우 선생님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백발의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가 은퇴 후에 태극권뿐만 아니라 서예, 외국어,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새롭게 배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은 늙어가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계속해서 새롭게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겉은 늙어가지만 속은 더 새로워져야죠. 백발의 노인이 정우 선생님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정우 선생님의 마음 깊이 울렸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늙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부정하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늙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 선생님은 서점에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서점 방문이었습니다.
그는 노년의 심리학이라는 책과 스마트폰 사용법을 구매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우 선생님은 책상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는 과거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 열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저녁에 정우 선생님은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모아온 책들 중 일부는 더 이상 읽지 않을 책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들을 지역 도서관에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래된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 속에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늙음은 무너짐이 아니라 원숙해짐이라는 깨달음으로 정우 선생님은 자신의 노년을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정우 선생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사진첩을 보며 떠올랐던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정우 선생님은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물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모아온 물건들 중 많은 것들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의미 없이 보관해온 기념품들까지 하나하나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물건들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만년필은 교직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동료 교사가 선물해 준 것이었고,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은 20년간 학교를 오가며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정우 선생님은 물건을 정리하며 과거의 추억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매달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간직할 것과 보낼 것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구나. 정우 선생님은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물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해온 감정들, 생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아쉬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였습니다. 정우 선생님은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30대 시절의 고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승진에 대한 걱정,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까지. 그때의 그는 항상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걱정들 중 대부분은 현실이 되지 않았거나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오래된 우편물 더미 사이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당시 한 연수에서 30년 후에 자신에게 편지 쓰기라는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74세의 정우 선생님.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저는 44세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제가 꿈꾸던 삶을 살고 계신가요? 걱정 많고 불안한 저와는 달리 선생님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정우 선생님은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30년 전에 자신이 지금의 자신에게 바랐던 것은 화려한 성취나 물질적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정우 선생님의 일상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는 습관이 생겼고, 일주일에 한 번은 도서관에 가서 새로운 책을 빌려오는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날 오후
정우 선생님은 서재에서 오래된 시집 한 권을 꺼냈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시집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귀천이라는 시에 멈추었습니다. 수십 년 전 학생들에게 이 시를 가르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교과서에 실린 하나의 작품으로만 생각했던 시였습니다. 정우 선생님은 천천히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마지막 구절을 읽으며 정우 선생님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문장이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아름다운 소풍을 마치고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정우 선생님은 문득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생각할까? 무엇을 후회할까? 무엇을 기억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웠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그동안 미루어왔던 일들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지만 두렵기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앞으로 남은 노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또한 정우 선생님은 재산 정리와 유언장 작성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기록하는 소박한 자서전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 선생님은 오랜만에 동네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그는 복지관의 관장님을 만나 제안을 했습니다. 은퇴한 교사로서 노인들에게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장님은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우 선생님은 일주일에 2번 오전 시간에 복지관을 찾아 노인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차츰 노인들과 친해지며 그는 오랜만에 교사로서의 기쁨을 다시 느꼈습니다. 기대에 찬 노인들의 눈빛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것은 정우 선생님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정우 선생님은 인생이라는 소풍에서 배운 것들, 이라는 자서전을 출판하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정우 선생님의 삶은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로 채워졌습니다. 친구 민호의 장례식 이후 시작된 그의 내면의 여정은 어느덧 그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와 작은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복지관의 수업을 받으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타이핑을 하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유년 시절의 기억부터 교직 생활, 결혼과 자녀 양육, 은퇴 이후의 시간까지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아들 가족이 방문을 했습니다. 함께 온 대학생 손녀가 정우 선생님이 자서전 쓰는 걸 보고 할아버지, 나이가 들면 죽음이 무서워지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서웠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단다. 삶이 소풍이라면 죽음은 그저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소풍이 끝나면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야.
라고 손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우 선생님은 인생이라는 소풍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자서전을 출판하였습니다. 자서전을 자녀들에게 주며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란다. 내 삶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이제야 깨달은 것들을 너희가 나보다 더 일찍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든 책이란다. 책자의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삶은 소풍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놀러 왔다가 돌아갈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소풍을 어떻게 보내느냐이다. 나는 오랫동안 소풍에서 목적지만 바라보며 걸어왔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소풍의 의미는 걷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여기까지 인생이라는 소풍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정우 선생님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죽음의 수용, 그리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자신의 삶에서 놓치고 있는 소중한 순간들은 없는지, 혹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마음이 필요한 주변의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삶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소풍이 오늘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